일본 도쿄 한복판에 북한 국기가 펄럭이고 김일성, 김정일의 거대한 초상화가 걸린 건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그 안에서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학생들이 우리 수령님을 외치며 북한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흔히 조총련이라 불리는 조직의 현실입니다. 한때는 일본 경제를 쥐락펴락하며 북한에 매년 수천억 원의 충성 자금을 보내고 한국 대통령의 목숨까지 노렸던 이 거대 조직,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일본 땅에 뿌리를 내렸으며 왜 지금은 동포를 사지로 몰아넣은 범죄 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소멸해가고 있는지 그 추악한 역사와 내막을 낱낱이 털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945년 광복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우리나라 안으로나 밖으로나 참 힘들었죠. 당시 일본에는 징용으로 끌려갔거나 생계를 위해 건너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제1교포들이 무려 약 60만 명이나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의 인구가 90만 명이었으니까 엄청난 숫자죠. 아무튼 일본 정부는 이들을 철저히 외지인 취급하며 차별했고 한국은 6.25 전쟁을 치르고 피해를 복구하느라 이들을 돌볼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조국에게도 버림받고 살고 있는 땅에서도 버려졌다고 느꼈었는데 이 틈을 무서울 정도로 영리하게 파고든 게 바로 북한의 김일성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전쟁 복구도 안 된 상황이었는데도 교육 원조비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달러를 제1교포들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차별받던 교포들 입장에선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니, 내 자식 학교도 못 보내고 구박받던 차에 우리 수령님이 너희를 잊지 않았다며 귀한 외아를 보내주니 그냥 눈물이 핑 돌겠죠. 대한민국은 우리를 버렸지만 북한은 우리를 챙겨주는구나 라는 그런 거대한 환상이 심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995년 북한을 조국으로 받드는 철저한 충성조직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이른바 조총련이 결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북한의 원외 정당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동포단체일 뿐인 조총련의 핵심 간부들이 실제로 북한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인 최고인민회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격인 곳에 이 사람들을 위한 조총련 몫의 의석이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땅에 살면서 북한의 국회의원 노릇을 한다는 거죠. 북한 노동당의 지시를 직접 받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내부의 정당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말 그대로 일본 지부를 넘어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 중 하나로 작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1959년부터 시작된 제1교포 북송사업은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조총련은 북한을 세금 없고 병원비 공짜인 지상 낙원이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쌀밥에 고깃국을 매일 먹고 전용 주택까지 준다는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에서야 이걸 속는 게 말이 안 됐지만 당시 제1교포들은 일본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려 9만 명의 교포들이 북한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마 배가 청진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대대적인 홍보가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여권을 뺏기고 소지품을 털린 뒤 대부분은 함경도의 악명 높은 탄광이나 오지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일본에 남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평범한 안부 뒤에 살려달라는 암호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조총련은 자기 동포들이 생지옥으로 가는 걸 알면서도 실적을 채우기 위해 그들을 사지로 밀어넣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인데 일본에 남은 가족들이 인질이 된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조총련에 충성하며 끊임없이 돈과 물자를 바쳐야 하는 북한의 평생 노예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가족을 살리려면 돈을 보내라는 북한의 협박에 조총련은 기꺼이 중간층 역할을 수행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60년대와 70년대가 됐을 때는 조총련의 파워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해요. 일본 내 파친코 산업이 엄청 큰 거 아시죠? 근데 당시 일본 전역 파친코의 70%가 조총련 계열이었고 사실상 독점하며 엄청난 현금을 긁어 모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은 조은이라는 이름의 조총련계 신용조합을 통해 세탁되었습니다. 후에 이 검은 돈은 만경봉회에 실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자금으로 고스란히 사용되었죠. 일본 시민들이 파친코에서 잃은 돈이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이 되어 돌아오는 기괴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당시 조총련이 매년 북한에 보낸 현금만 수천억 원에 달했다고 하니 사실상 북한 경제의 알토란 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셈이었습니다. 또 조총련은 단순한 북한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대남 공작기지였는데 1974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유경수 여사를 저격한 문세광 기억하시나요? 문세광의 자백에 의하면 그는 당시 조총련 산하 조직원이었고 저격을 사용할 때 사용한 권총과 범행자금, 암살지령 이런 게 모두 조총련의 거미줄 같은 망을 통해 전달됐다고 했는데 근데 일본과 조총련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또 정말 악랄했던 게 70년대와 80년대 일본 전역에서 멀쩡한 시민들을 납치해 북한으로 끌고 가는 공작에도 조총련은 발벗고 앞장섰습니다. 요코타 메구미 같은 어린 소녀부터 평범한 부부까지 북한 공작원들이 이들을 납치할 때 은신처를 제공하고 감시하며 루트를 짠 게 바로 조총련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일본 땅에서 북한의 손가발이 되어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한 셈입니다.
조총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일본 내에서 한국과 일본의 첨단 기술과 군사 기밀을 빼내 북한으로 송출하는 거대한 간첩망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일본 대학에 진학한 조총련 학생들을 보섭해 기술 스파이로 키우거나 일본 기업의 고성능 컴퓨터나 정밀 장비를 북한으로 밀수출하는 창구 역할을 했던 거죠. 또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일본 정치권에 기부금을 부리며 조총련의 유리한 정책을 끌어내고 보호막을 쳤습니다. 특히 일본 사회당 등 친북 성향의 정당들을 집요하게 공략해 일본 정부의 간섭을 피하며 자신들만의 거대한 성역을 구축해온 겁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들의 권세도 90년대 들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첫 번째 타격은 돈줄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버블이 꺼지면서 무리하게 북한에 돈을 퍼주던 조총련계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이들의 자금 흐름을 정밀 타격하며 금융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이 무너지자 조총련의 자금 세탁 통로는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의 폭로였습니다. 2002년 북한의 김정일이 고이즈미 총리 앞에서 자기들이 일본인들을 납치했던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공식 인정해버립니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저렇게 당당해? 하면서 그 당시 일본 사회 전체가 분노로 뒤집어졌다고 해요. 그동안 납치 사실을 부정하며 남조선의 조직이라고 주장하던 조총련은 하루아침에 납치범의 공범이자 일본을 배신한 배신자가 되었고, 안 그래도 일본에서 이미지도 안 좋았는데 이로 인해 철저히 더 외면받기 시작합니다. 조총련 간부들의 집과 사무실은 연일 압수수색을 당했고, 일본 시민들은 조총련은 물러가라며 거센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교에 다니던 조총련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멸시를 받는 지경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총련이 무너진 결정타는 내부에서의 붕괴, 즉 세대교체였습니다. 지금의 조총련 3세나 4세들은 그들의 조부모나 부모처럼 점점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그저 가난하고 무서운 독재국가고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속여 가족을 뺏어간 원수라고 여긴다고 해요. 굳이 일본에서 차별받으며 조총련에 남을 이유가 없어진 젊은이들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 국적으로 갈아타며 대거 이탈했습니다. 한때 50만 명에 육박하던 회원수는 이제 2, 3만 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도쿄에 화려했던 조총련 본부 건물은 수천억 원의 빚더미를 감당 못해 경매로 팔려나가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조총련은 조직의 상징인 건물을 뺏기지 않으려 우익 세력과 결탁해 꼼수를 부리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총련은 이제 없어진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조총련은 아직까지도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곳곳에는 여전히 수십 개의 조선학교가 남아있고, 그 안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 아래서 저 사람이 우리의 수령님이다 라는 세뇌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 나이에 참 안타깝죠.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끊기자 이들은 우리도 세금을 내는데 왜 차별하냐며 소송을 걸고 인권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차별받던 동포들의 서러움을 미끼로 성장해 그 동포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들의 피땀 어린 돈을 독재자에게 바쳤던 조직이 과연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조총련의 역사는 결국 한민족의 아픔이 이념이라는 괴물에 어떻게 이용당하고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기록입니다. 일본 한복판에 여전히 유령처럼 남아있는 이 북한의 흔적, 여러분은 이 기묘한 공생의 끝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